자, 11월 4주 우리 두 번째의 하이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빠차. 아빠차에서 오빠차가 되고 싶은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가 출시됐는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온 우리 오토타임스 김성 기자 함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폭발적입니까? 화산 폭발처럼 분출했습니까? 거의 뭐 분출을 했죠. 사실 이 신형 그랜저가 11월 4일 이제 사전 계약에 돌입을 했는데 첫날에만 무려 17,000대 이상이 계약을 했는데 이게 한국 자동차 역사상 신기록입니다. 17,000대면 사실 들어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전 예약도 계약 가격도 모르는데. 그렇죠. 또 이제 11일 동안 사전 계약이 역시 이제 32,000대가 돌파를 했는데 이 역시 또 신기록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인기가 좋은 거예요?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랜저는 바로 직전 모델도 네. 수차례 베스트셀링카에 오를 정도로 뭐 되게 수요가 엄청 높았는데 이번 신형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이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네, 근데 거의 완전 변경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인데 뭐 그릴하고 이제 헤드램프 경계가 사라져서 실제로 보면은 좀 이 과거처럼 좀 무게감 있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뭐 되게 상당히 젊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빠차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과거와 달리 좀 그랜저의 위상이 좀 달라졌다 볼 수 있는데 뭐 과거에 이제 그랜저 하면은 사장님들이 타는 차. 그렇죠. 뭐 성공의 상징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그랜저가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 좀 위치가 바뀌었고 그만큼 판매량도 수차례 이제 베스트셀링카에 오를 정도로 또 이제 이렇게 젊어질 수 있는 이유의 배경 중 또 하나가 또 이제 제네시스라는 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급 이제 세단의 역할을 그렇죠. 제네시스가 맡고 네, 좀 이제 그랜저는 좀 젊어져서 판매량을 늘리는 쪽으로. 사장님들은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고. 그렇죠. 그 이제 약간 그 아드님들은 네. 그랜저 타고 다니시고. 그렇죠.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가격이 풀옵션이 독일차와 맞먹어요. 가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나오나요? 일단 이번 또 신형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캘리그래피 트림이라고 해서 최고급 트림을 이제 새로 추가를 했는데 이제 옵션을 다 넣으면은 3.3 가솔린 기준으로 이제 4,600만 원이 넘고 또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이제 이 캘리그래피 트림을 추가를 하면은 4,700만 원이 넘습니다. 독일차를 오히려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차급이 지금 이 비교가 되어 있는 이 독일차들의 차급하고 이 그랜저하고 차급이 좀 다르고요. 또 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랜저 같은 경우 훨씬 더 다양하게 탑재했기 때문에 좀 호불호는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즘 현대기아차의 신차 행보가 정말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아차가 K5에 사전 계약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뭐 디자인이 엄청 지금 파격적이어서 정말 SNS나 뭐 이런 뭐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온라인 여론이 지금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데. 저 댓글 봤는데 반응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 계약에 돌입을 했고요. 실차는 이제 미디어를 대상으로 일단 공개는 한 상태입니다. 어땠어요? 굉장히 이 세대 모델에 비해서 정말 그 파격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저라면은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젊은 층의 취향을 제대로 좀 저격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기아차 하면은 디자인하면 이 타이거 노즈 이제 호랑이 코가 상징이었는데 예, 이제 호랑이 코가 아니라 호랑이 얼굴입니다. 타이거 페이스라고 해서 그렇군요. 예, 이제 얼굴이 이제 정말 이제 호랑이가 연상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이 플랫폼 똑같잖아요. 소나타랑 똑같죠. 그 소나타 아성을 넘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소나타랑 디자인 빼고는 다 똑같죠. 뭐 플랫폼, 엔진, 그러니까. 이게 성능까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소나타가 3월달에 출시를 했는데 이번 지금 월 평균 거의 10,000대 가까이 팔리고 있어요. 이게 소나타가 10,000대. 예, 이제 택시를 빼고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판매예요. 그래서 이 기아차는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 K5 주타기층을 밀레니얼 세대의 개인 운전자 이렇게 한정을 해서 패밀리 세단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 디자인도 좀 역동적이기 때문에 좀 젊은 층을 더 확실하게 이제 타깃층을 했고요. 소나타보다 좀 낮은 연령대를 집중 공략을 하겠다는데 소나타보다 낮은 연령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20, 30대죠. 20대 말. 네, 밀레니얼 세대니까 20대에서 이제 40대 초반까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기아 신차가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로서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가요?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현대기아차에서 신차를 이렇게 쏟아내는 적 한 달 만에 나오고 있어요. 계속. 거의 이번 달 선거가 일주일 간격으로 베뉴, 셀토스, 모하비 거의 한두 달 간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과거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흡사한 내수 점유율이 70%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60% 떨어졌는데 이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70대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내수 승용 점유율 70%라 다시 이제 10대 중에서 7대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튼 뭐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신차 행보가 참 무섭습니다. 국산 나머지 3사가 많이 걱정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더 해야 되겠죠. 하여튼 오늘 그랜저 그리고 K5 신차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빔 뉴스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르노 삼성자동차 얘기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르노가 아닌 삼성 브랜드를 뗀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우리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있는 김수환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뗍니까? 뗄 확률이 높습니다. 뗄 확률이 높다. 네. 지금 어떤 관계죠, 둘이? 네, 일단 르노 삼성 자동차가 2020년에 이제 삼성 브랜드와의 계약이 끝나는데 네네. 이 시점에 맞춰서 지금 결별설에 조금 휘말렸어요. 지금 네.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네,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그런가요? 뭐 르노 삼성차 입장에서는 뭐 구체적인 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약간 지금 느낌이 대내적인 분위기를 이뤄봤을 때 결별은 좀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제 삼성한테 이름만 갖다 쓰는 조건으로 0.8%인가 그 로열티를 주죠. 네, 매년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예전보다 크게 떨어진 이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충성심과 향후 뭐 글로벌 행보라든지 그리고 르노 삼성의 앞으로의 전략만 봐도 좀 결별설로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르노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이란 브랜드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확실히 내년 8월까지이긴 하지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되게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유예 기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1년 내 유예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먼저 도장 찍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또 그 유예 기간 안에서 또 뭐 분위기가 또 좋게 흘러가면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연장하면 또 10년 하겠죠. 왜냐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하만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하만의 자동차 사업 부문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전자가 인수한 거잖아요. 전자가. 네, 전장 사업.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르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래요? 네. 또 아무래도 이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을 때 이제 약 10조 원의 규모는 정말 우리나라 M&A 사상 가장 큰 액수였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제 결과물을 끄집어내려고 할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르노라는 큰 또 최근에 뭐 FCA라든지 다양하게 또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메가 회사에 르노 삼성까지 굳이 이렇게 뗄 거냐 안 뗄 거냐는 확실히 좀 더 머리를 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M 시리즈 이제 그럼 끝나는 건가요? 네,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SM 시리즈가 이제 SM5가 올 상반기에 단종을 밟았고요. SM3와 7 역시 부산 공장에서 최근 생산을 멈췄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삼성 모터스인데 SM이. 네. 이제 삼성이라는 게 제품에서는 이제 사라지는군요. 네. 대신 이제 내년에 르노라는 이제 엠블럼을 갖고 조금 더 다양한 세그먼트의 신차가 르노 삼성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도 르노 브랜드 붙이고 있죠. 르노 클리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일부 브랜드는 붙이고 팔고 있고요.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죠. 르노 삼성가 요즘 판매도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잘 정리가 돼서 네. 국내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수환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빔 뉴스 오늘 세 번째 소식입니다. LPG 아시죠? 액화 석유가스, 리퀴드 페트롤리엄 가스. 이 LPG 차를 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오토타임즈 워렌 뱀장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PG 차 많이 사나요? 네, 올 3월부터 이제 좀 제한적이었던 LPG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시행되기 바로 이전이 2월 달에는 LPG차 판매가 6,600대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시행이 되고 한 5달 정도 지난 7월에는 한 달간 판매가 12,000대를 넘어서면서 거의 2배 정도 판매가 늘었습니다. 이게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판매되는 LPG 차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팔립니까? 네, 우선 기존에 이제 뭐 현대기아차에서 영업용이냐, 예. 영업용 혹은 렌터카로 판매되던 LPG 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차들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조금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품목이 약간 빠진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신차를 내놓으면서 약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랜저라던가 아니면 기아차의 K7, K5 등에서는 이제 일반인 차의 LPG 판매를 시작하면서 편의 품목을 보강해서 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SUV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선택지가 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르노 삼성의 QM6 정도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새로 나온 이 LPG SUV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QM6의 경우에는 실제로 LPG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판매의 60%가 LPG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상당히 합니다. 많은 비중이네요. 네. 최근에 그 르노 삼성이 QM6 LPG 열심히 밀더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LPG 같은 경우에는 가격, 그러니까 경제성에 이제 네.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편의 품목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의 민감도가 높으니까 편의 품목을 오히려 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실제로 이번에 그랜저가 나왔는데 다른 트림의 경우에는 캘리그래피라는 최고급 트림이 네. 있는데 LPG의 경우에는 캘리그래피라는 트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LPG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경제성에 집중을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최고급 트림을 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급 트림에 들어가는 편의 품목을 이렇게 직접 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랜저 캘리그래피를 사서 네. 뭐이 가솔린 엔진을 LPG로 바꾸는 뭐 이런 개조의 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근데 그 개조하면은 무상보증 못 받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가능한 게 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LPG 개조로 인해서 이게 고장난 게 아니다, 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PG 개조를 통해서 동력계에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 무상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게 맞고요. 예. 뭐 동력계통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문제라면 이때는 당연히 무상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증명을 하는 것은 제조사의 몫이고요. 네네. 실제로 제조사에서는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직접 이제 자동차를 분해를 해서 네네. 입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LPG 개조를 하실 때는 인증받은 곳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LPG 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우리 오토타임스 워런 편집장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11월 4주 두 번째 뉴스를 저희가 끝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엉성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엉성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완벽하게 추구해 보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시작은 되게 작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야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저희는 꾸준히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빔 뉴스였습니다.